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공정제어, 화공 개척 제어 문제 중에 조금 해석이 까다로운 문제가 있죠. 이거 추론 제어, 중류탑 관련된 거.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출제됐을 때 조금 그 문제가 뭐 잘못됐다기보다 이 출제위원회 의도를 조금 파악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요거 계속 문제은행식으로 빈출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2023년 2회 쌤이 제자들 말에 근거해서 그냥 70번으로 해서 그 기출 복원 문제인데요. 이거는 2019년 1회 59번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한번 어떤 문장상의 맥락이 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탑상에서 고순도 제품을 생산하는 증류탑의 탑상 흐름의 조성을,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조성을이에요. 조성을 온도로부터, 우리가 조성을 어떤 온도 압력이 있으면 그 조성을 이제 온도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죠. 즉 추론 제어예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 공정 제어 책 한 네다섯 권 있죠. 다 좋은 책이죠. 그래서 inferential control 해서 추론 제어라고 하는데, 이때 맨 위 단보다 몇 단 아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요 문맥이 조금 까다로워요. 맨 윗단보다 몇 단 아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면 1번 응축기의 영향으로 맨 윗단에서는 다른 단에 비하여 응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이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제품의 조성에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맨 윗단의 온도 변화는 다른 단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이다. 요 문장이 참 껄끄러운데요. 자, 일단 다 읽어봅시다. 3번, 맨 윗단은 다른 단에 비하여 공정 유체가 넘치거나 플러딩, 방울져 떨어지는 거, 즉 위핑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운전 조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맨 윗단은 다른 단에 비하여 온도는 변동, 즉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론 제어를 쓰는 목적이 뭐죠? 일단 그거 관련해서 쌤이 조금 해설을 적어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해설을 좀 적어 놨는데 2019년 1회 59번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증류탑이 있고 이제 피드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탑상 제품이 있고 탑저 제품이 있는데, 뭐 단위 조작 시간에는 뭐 탑상 제품을 보통 얻기 위한 걸로 이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위에는 컨덴스 응축기가 있고 밑에는 제비기 리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성 대신에 뭐를 측정한다? 온도, 즉 템퍼러처 T를 측정해서 이제 이 조성을 알아내는데, 일단 그래서 추론 제어를 한번 봅시다. inferential control 해서 제어 변수, 즉 알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조성이지만 이제 온도로 체킹을 해서 이 조성을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이 증류 공장에서 되게 중요하죠. 화학공학에서는 석유화학. 그래서 제어 변수의 값을 추론할 수 있는 다른 공정의 측정 값을 사용하여 제어 변수를 추론하여 제어하는 것.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제어 변수는 우리가 이 조성을 확인해야만 뭐예요? 이 증류탑의 오퍼레이팅, 즉 운전을 더 옵티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온도 대신에, 아니 조성 대신에, 지금 나오는 놈 조성 대신에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조성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선생님도 대학원에서 GC를 이런 공정해서 썼지만은 항상 나오는 놈을 체킹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시간 지연이라든지 또 GC가 망가질 수도 있고 이제 설치 비용 또는 보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점들 때문에 뭐예요? 제어 변수인 이 조성, 즉 GC로 잡아야 되는 이 제어 변수 대신에 다른 것을 다른 제어 변수, 즉 추론할 수 있는 다른 제어 변수를 가지고 이제 이 제어 변수, 즉 조성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추론 제어의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잘 보세요. 추론 제어 사용인데 이거 논문에도 있어요. 석박사 논문에도 잘 인터넷에서 있는데 추론 제어 사용 그러니까 왜 쓰느냐 하면 어떤 제어 문제에 있어서 제어 변수를 이 제어 변수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정류탑에서는 조성이 되겠죠. 온라인으로 측정될 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이 GC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도 사실은 자동으로 이렇게 주사위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돼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측정 장치로 연결해서 사실은 실제로는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키스트 랩에서도 사실 썼었고요. 그 당시 선생님 이제 석사 과정이었는데 이제 박사 과정 선배가 그 장치를 썼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여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GC로 샘플링해서 그 주사기 뭐 이런 거로 샘플링해서 GC가 있는 장비가 있는 랩으로 갖고 가고 이러면 엄청난 에러라든지 시간 지연이 있겠죠. 하여튼 그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의 조성 측정을 하기 위해 시료를 분석 기기실에 있는 GC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래서 그게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다 해도 뭐예요? 타임 레그 시간 지연이 있겠죠. 쭉 자동으로 그 이 증류탑에서 나오는 거를 주사기로 분석하고 그거를 다시 이 분석실까지 보내는데 엄연히 시간이 들 겁니다. 그리고 뭐 GC나 이런 장치들 세팅한다고 설치 비용, 보수 비용, 요 세 가지가 문제로 된다고 논문에서 돼 있어요. 어찌됐든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연결돼 있든 시간 지연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GC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우리 제어 변수 즉 조성을 빨리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어 변수의 측정이 늦어지므로 피드백 제어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죠? GC를 통해서 확인한다. 장치를 다시 옵티멈하게 조절하고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론 제어. 다시 한번 추론 제어 얘기하면 제어 변수 대신에 더 빨리 체킹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정의 측정값, 즉 another 제어 변수를 쓴다. 이게 추론 제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론 제어일 때의 그 아주 일반적인 예가 증류탑인데요. 증류탑에서 탑 상부 제품의 조성을 추론하기 위해 탑 상부 온도를 이용한다. 즉 조성 대신에 온도를 이용한다. 온도는 바로바로 체킹이 가능하잖아요. 뭐 서머커플이라든지 산업용, 필드용, 즉 이런 큰 대형 장치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센서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 모델과 운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여러 다른 단의 온도에서 성분의 몰 분율을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뭐 관계식은 우리가 연력학에서도 배웠고 뭐 단위 조작에서도 배웠고 뭐 이런 툴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여기서 보면 온도 측정해서 탑상 제품의 조성을 추론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탑상 제품의 조성을 알므로써 옵티멈하게 공정을 돌리는데, 이 조성을 우리가 제어 변수라고 하면 요거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요게 분석실까지 가고 또는 온라인으로 이용한다 해도 GC 분석기를 써서 타임 지연, 시간 지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도 측정을 통해서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보면 뭐 추론 변수에는 단 온도, 환류비, 뭐 증기의 유속 또는 뭐 제비기에서 들어가는 열량, 제비기에 들어가는 열량 이런 게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요 증류탑을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 나오는 조성을 가지고 또는 요 맨 앞쪽에 조성을 가지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응축돼서 나온 액상의 조성을, 여기에 바로 GC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이제 랩실에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분석한 거를 바로 여기서 읽고 여기 조정실에서 이거를 옵티머한 프로세스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늦다 이거죠. 시간 지연도 있고 이래서 그냥 여기에 이 상단부 쪽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서머커플이라든지 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템프로처를 해석해서 조성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론 제어의 핵심인데, 정류탑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사지선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추론 제어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꼬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봅시다. 탑상에서 고순도 제품을 생산하는 증류탑의 탑상 흐름의 조성을 온도로 추론, 즉 조성, 즉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하면 시간 지연이라든지 여러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로 추론을 한다. 여기까지는 말이 맞아요. 그 다음 이때 맨 윗단보다 몇 단 아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그래서 요게 갑자기 추론 제어에서 맨 윗단보다 몇 단 아랫단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맨 윗단이나 살짝 아랫단이나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답이 2번 해서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추론 제어는 알았죠? 그래서 원래의 그 제어해야 될 값을 대신에 좀 더 시간 제한도 없고 단축할 수 있는 또 다른 값을 디텍팅해서, 즉 추론해서 실제 공정에 반영하는 게 추론 제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업로딩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단 아래의 온도 측정 이유, 그거 한번 봅시다. 1번은 응축기의 영향으로 맨 윗단에서 다른 단에 비하여 응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 전혀 관련 없고요. 2번 제품의 조성에 변화가 일어나도 맨 윗단의 온도 변화는 다른 단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 그나마 2번이, 예? 우리는 사실 온도 측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1단에다가, 그러니까 맨 위에를 1단으로 보면 1단에 하든 뭐 3단에 하든 4단에 하든 그 단이 많으면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그 윗단에. 그죠? 그래서 요 말이 그나마 맞아요. 근데 맥락에서는 추론제어는 조성 대신에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즉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건데, 갑자기 첫 단하고 몇 단 아래를 물으니까 사실 약간 멘탈 붕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2번을 그냥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다음에 3번 맨 윗단은 다른 단에 비하여 공정 유체가 넘치거나 방울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죠? 4번 운전 조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맨 윗단은 다른 단에 비하여 온도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 심하면 더 안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래서 70번 문제가 선생님이 뭐 화공기사부터 화공직 5급까지 가르치지만 조금 그 사지선다가 약간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빈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2번이라고 좀 익혀두시고 요거를 해석할 때 맨 윗단이든 맨 아랫단이든 그냥 비슷한 온도기 때문에 그거로 조성을 파악해서 추론 제어를 한다. 요렇게 그냥 좀 어프로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화공기사 뭐 설마 뭐 문제를 잘못 내셨겠어요, 출제 유형이. 근데 가끔 가다가 오타도 있고 오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2번으로 익혀주시고 추론 제어가 뭐냐? first 제어 변수를 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second 제어 변수를 디텍팅해서 그걸 가지고 추론해낼 수 있다. 즉 조성으로 못하고 온도로 해서 다시 역으로 조성을 파악해내는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온도는 바로 체킹이 되니까 만약에 조성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하면 시간 지연이라든지 여러 보수 비용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추론 제어의 관점, 추론 제어가 뭔가 그거 쌤이 아까 풀이 과정 했으니까 조금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일단 추론 제어가 뭔지만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 똑같은 유형이 나올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2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론 제어 좀 까탈스러운데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